무덤보다는 좀 각도하고 중간 사이. 그래서 되게 이런 거 치는데 그게 이제 칼날 보면은 되게 그 여기서 볼 때도 그 면이 그 아주 날카로운 게 있는데 되게 이제 뭐 이 정도 면이 보면은 그 그림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요게 저 각도라고 그러면은 요 정도 오는 걸 주었습니다. 나중에 저기 뭐 실제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건 중봉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봉이 있지 이제. 이거는 편을 한쪽 침체단 편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면이 한쪽 면이 돼 있다는 거지, 편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게 나쁜 건 아니고 그 편도를 써가지고 이도필을 해도 마찬가지거든, 중봉 나오는 거는. 근데 이제 굵기가 이제 조절이 편도는 이제 그래서 되게 편도는 좀 다듬는 데 써. 그러니까는 중간에 중봉도로 기존 선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선의 조절을 해줄 때는 편도를 쓴다.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편도는 이게 편봉이니까 요거는 저 나오는 게 이제 편인이지. 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주로 석재, 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인재는 석재를 주로 쓰는데 그것도 이제 가장 조금 칼로 손쉽게 파질 수 있는 납석을 이제 지금 납석이라는 게 조각할 수 있는 그 칼이고 칼을 대면은 칼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표현되는 거. 조금 강도 있는 거는 강한 거는 칼을 대면 튀겨나가거든. 그래서 칼 자리가 안 나는 게 칼 자리 이상으로 뭐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어렵고 그 칼을 대면은 어느 정도 칼 자리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주로 이제 그래서 납석이 좀 약한 돌이지 좀 그 납석을 쓴다. 그 납이라는 건 밀납이라는 납자 써서 이렇게 밀납이라는 납자 쓰죠. 납석을 쓰고 근데 이제 지금 요 중에서 대개 석재, 쓰러서 낙재로 이제 석재 쓰는데 주로 납석은 중봉도로 써. 주로 석재는 중봉도로 사용하고 요거는 목이나 대나무나 나무 도장이나 대나무 같은 거는 편도를 씁니다. 요게 이제 훨씬 다리가 좋아. 이게 편도 써야. 그래서 그 도장쟁이들이 뭐 우리 도장신에 뭐 다 편도로 가는 거예요. 편도로 쓴다고 훨씬 선을 긋는 것이 좋죠. 되게 이루수고 대부분의 그 전가가들은 뭐 오창서부터 그렇고 대개 여기서 후도에다가 중봉선을 가지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이제 돌이 질에 따라 다른데 2도로 해서 중봉선이 안 나오는 게 돌질이. 그러니까는 좋은 거는 칼을 대서 2도를 하면 중봉이 탁 표현될 수 있는 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돌질이 고르지 않고 또는 돌이 단단해가지고 내가 칼을 대서 힘을 칼 끝으로 주는 힘이 일정해야 깊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선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야. 우리가 모필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이 모필의 탄력을 이용하는데 그 장하로 탄력을 요만큼 줘가지고 요 압력이 이동을 하면서도 상당한 압력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 진짜 선을 한다 그러면은 요런 압력을 준 상태에서 똑같은 압력 상태에서 상당히 같은 선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것처럼 쉽지가 않아. 왜냐면 한 압력을 줘가지고 압력 상태에서 그러려면 요걸 끄고 하려면은 숨도 단전에다 놓고 멈춘 상태에서
나가지 않으면 요 압력을 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하면 우리 극단 얘기하면은 칼을 대고 앞서가지고 손을 건다 그러면은 요 지상에서 1mm를 띄어가지고 똑같은 1mm 상태에서 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칼 같은 경우는 모피는 이제 탄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 달려준 상태에서 그 탄력만큼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근데 칼은 잘못하면 속으로 되기 쉬운 게 힘을 더 주든 안 주든 봉이 칼날의 표현이 그냥 대강 힘을 숨도 막 쉬면서 가도 칼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깊이가 일정해져야 되니까 거기서 숨을 멈춘 상태에서 같은 심락에서 맥락에서 일도 펼칠 때 그거 되는 거예요. 그걸 당기든지 밀든지. 예? 저는 그런 그래서 이것도 호흡 조절이나 뭐 필다 똑같은 상태에서 이거 탈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석인 그렇게 낙석 가지고 연습도 하고 앞으로는 뭐 실제로 이제 각을 해볼 텐데 하여튼 뭐 나무나 도장 이런 건뭐 대나무는 나중에 할 거고 이것만 위주로 한번 해서 앞으로 실습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준비할 게 이제 인도 준비가 인도 크기는 대개 이제 여기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조금 너무 크고 요 정도 굵기야. 그리고 인도가 이게 또 가지수가 여러 가지야. 이게 원통이 있고 각이 있지. 사각이 있다. 이게 사각이 두 개. 이게 지금 사각이고 이게 원통인데 둘 다 상관없어. 근데 굵기가 요게 지금 요 면이 크기가 1cm 내외, 1cm 내외 요 그러니까 한 7푼. 지름이 원통인 경우는 지름이 아니야, 7푼이 아니지, 10푼이 아니고 0.7cm, 하여튼 1cm 내외. 그리고 그거 가지면 돼 이거는. 되게 많은 게 필요 없고 되게 우리가 저 면을 작은 도장을 할 게 아니고 되게 인재 중에서도 이제 1촌 3cm서부터 3cm서부터 뭐 3cm에서 한 5cm, 6cm까지. 그러니까 각이 돌이 이 면이 요게 지금 평균 한 3cm가 이걸 기본으로 할 거야 이제. 3cm에서 한 6cm까지 큰 거 다룬다. 처음에는 좀 큰 거 다뤄야 되니까 그래야 훨씬 다루기 좋으니까 지금 뭐 그래서 연습을 아마 3cm에서 한 6cm 사이에서 다룹니다. 물론 좀 모각할 때는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원천 크기대로 해야 돼. 원천 크기대로 모각을 해보는 거야. 그대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이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아. 되게 뭐 옛날 뭐 도장 우리 복도장 새기는 사람들이 뭐 쓰던 인상이라는 거, 뭐 인상이 있는데 이걸 인상은 돌을 인재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작은 도장인 경우 뭐 이렇게 고정을 해서 고정시켜 놓고 이제니까 이렇게 판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고정시켜서 이런 조각이 여러 가지인데 떼고 여기다가 내가 고정시키는 인재를 넣고 고정을 시켜서 이걸 붙잡고 가 그러니까 인상을 붙잡고 하니까 훨씬 각하가 편하지. 그래서 석재는 그런 거 없이 3cm 정도 되는 거라면 손으로 잡고 왼손 잡고 오른손으로 각하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상은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될 게 여기서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거울이 필요해. 거울이 조그만 거울이. 네?
소자판이 조그만 판이 필요한데 조그만 거울 뭐 아무거나 이렇게 거울. 왜냐면 그 각을 하는 데도 봐야 되고 또 내가 인면을 구상을 하잖아. 근데 인면을 하는 게 찍히면은 새길 때 거꾸로 반자로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자로 새겨야 나올 때 됩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글자를 뒤집어 가지고 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인을 모각을 한다 할 경우 그거는 바로 찍혀 나온 건데 내가 그걸 하려면 뒤집어서 내가 구상을 해야 된다고. 그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돌에다가 배정을 해놓고 배자를 해놓고 거울에 비춰봐야 그게 바로 맞는지 안 맞는지 알거든. 그러니까는 각을 하는 중에도 선이 원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먼저 아무거나 하나 누가 갖고 있으면 보는 거고 거울에 가서 비춰보면 되는 거니까 뭐 개인이 할 때는 그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조그만 벼루하고 이제 인상에는 뭐 큰 벼루지만 자기가 지었을 때 조그만 벼루. 요거 뭐 쓰는 게 세필로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붓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주 세필 가지고 거기다가 문자 배자도 해야 되고 작은 면에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벼루도 조그만 거 무슨 필도 아주 소필 세필 가지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인리가 필요겠지. 이건 도장 그 인육 그 밖에는 이제 인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야 일종의 아까 우리가 이제 도장 찍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꺽자세를 구라 그러거든. 곡자는 둥근 거로 하는 거고 이게 그거는 기역자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거 있고 T자도 있어요. 형이 되는. 그래서 고정을 해가지고 한 번에 찍어서 그 확실한 자연이 안 나오니까 인육이 제대로 안 먹을 때 두 번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 찍으려니까 인구가 필요하고 뭐 그러면 대개 이제 뭐 그 그런 건 있는데 그다음에 저기 사포 사포가 그 고운 거 가서 한 고운 거서부터 좀 거친 거 해가지고 한 2종 정도 가져야 돼. 왜냐면 인면을 한번 그 조절할 때 뭐 두께나 뭐 삐뚤어진 걸 바로 잡고 할 때는 좀 거친 거로 하다가 마지막에 고운 거로 한 번 해서 다듬어서 밑면을 깨끗이 다듬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포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칫솔 같은 게 좀 필요해요. 칫솔은 인면을 저 나중에 각하고 인죽 찍고 나서 그 면을 다시 다듬어 청소해야 되는 씻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필요하고 그러고 나면 뭐 거의 웬만한 거는 뭐 자료가 되겠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서. 지금 전서에 대한 아까 자서. 그러니까 전에 관계되는 자료를 가져야 되니까 주로 글자의 자서를 필요해요. 응? 자서가 자기가 필요한 대로 뭐 한인전이나 뭐 그러니까 나온 책이 많으니까 그거에 참고해가지고 보고 또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요새 그 모각 경우는 그 주나라 말기서부터 그 후에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인장집이 인만 뭐 안 온 집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모각을 할 걸 공부를 모각을 주로 모각이나 저 인각이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려면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런 자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모필근 공부하듯이. 그렇고 이제 그 자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따로 전서만 모아놓은 자서지. 그 다음에 이제 인보가 필요하지. 인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지 오창석 광만 모아놓은 거 무슨 재백성만 모아놓은 거 그다음 한나라 인만 인보 작가 자서라는 거는 글자 하나하나 무슨 뭐 그 오편 순서대로 하나에서부터 쭉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이 인보라는 거는 실제적인
도장을 마는 거라는. 그러니까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있는 자료가 있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하여튼 개인이 할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각을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집도법이에요. 그다음부터 하면 이제 이런 자료가 준비됐으면 이제 집도법입니다. 집도부터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모필에서 잡듯이 쌍구법을 잡는다. 그러니까 쌍구 지필은 마찬가지예요. 집도법이지, 집도법. 집도법이나 지필법이 똑같아. 그러니까 붓을 잡듯이 똑같이 잡는다. 요렇게. 요거죠, 지금. 붙잡듯이.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은, 지금 요렇게 잡고, 칼 끝을, 봉을 세워서, 여기서 조절하는 거야, 조금. 수직으로 할 때는, 요렇게 해서 1도 필요할 때는, 요렇게 중심으로 칼날을 세워서, 면이, 끝에 아까처럼, 칼날에 어느 면이 닿냐면은, 이렇게 돼 있거나 지금 보면은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앞에 세우는 거야. 앞에 세워서 딱딱해서 끝을 대는 거야. 이걸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끝만 세운다는 거야. 끝만 잡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보면 딱 그 끝이 딱 닿아가지고 봉을 앞 세워서 아까처럼 얘기하면 인법으로 앞으로 당긴다는 거야. 당겨서 똑같은 속도로 오는 거죠. 그리고 밀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세워서 반대 끝을 이용해서 반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요. 주법하고 인법이라는 이렇게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은 경석, 조금 단단한 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 힘이 들어. 그래서 그럴 때는 똑같아. 악도법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필법 쓰듯이 애아들이 이렇게 잡듯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좋고 엄지를 여기다 대줬고 그냥 이렇게 잡아도 좋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똑같은 방향은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거는 상하로 쓴다 주로. 그러니까 옆에 선도 옆을 돌려놓고 때리는 가로 긋는 선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포자하고 도장에 다 이렇게 밑면에다가 내가 포자하고 다 배치를 구성을 해놨으면 그거를 전부 다가 땡기면 이렇게 잡고 앞에 세워서 이렇게 가도록 가로 긋는 것도 다시 돌려가지고 도장도 돌려가지고 그리고 되게 밀 때도 이렇게 미는데 되게 밀 때는 악필법보다는 쌍구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미는 게 훨씬 좋아. 밀 때는.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미는 게 훨씬 똑같은 압력으로 밀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악보로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든 돌. 하고 음각하고 좀 다른데 음각인 경우는 얘기처럼 아까처럼 칼을 한번 여기 칼날을 여기다 중심으로 대고 이렇게 한번 여기서부터 칼 대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여기는 여기를 중심 칼날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도를 쓴단 말이에요. 그 중심력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중심선이 좀 여기서 생겨가지고 칼날이 여기 가서 이만한 굵기 선이 좀 만들어지는데 양도를 쓰는 거지 도전하는데
이게 지금 선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때 1도 필 경우는 딱 수직이 돼서 이렇게 해서 칼날 앞서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돼. 근데 요때 요런 경우는 약간 요 면을 틀어. 그죠? 요쪽으로. 중심을 여기다 둘 때 칼날을 무슨 색이냐면 요만큼을 쓰면서 요거를 칼 봉의 중심을 여기다 일치하지 않고 요렇게 둔다 이 말이야. 칼날을 요렇게 두고 반대로 이렇게 이럴 경우는 이렇게 밀고 반대로 여기서 칼날을 예? 반대로 요렇게 둔다. 요렇게 둘 경우는 이쪽으로 미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 하는데 면이 요 부분이 칼날이 전부 들어가는 거지. 그치? 칼에 이렇게 쓸어가니까 여기서는 요 면이 다 칼날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깊은 선이 나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요하는데 요건 이제 음각이잖아요. 음각. 양각은 반대야. 그죠? 여기서는 이게 사면이 여기서 나와. 칼날이 여기 들어가. 그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음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음각한다고 이렇게 파는 거야. 반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선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남는 선이 양각은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2도로 여기서 한번 이고 여기서 한번 오고 그래가지고 2도로 이 양각이 선이 나온다. 그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중심에서 약간 칼날을 중심선에서 약간 틀어서 세워서 끝으로 보내면은 요거 면이 중심으로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요 칼날면을 요렇게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지? 칼날면이 이게 틀어진다는 거예요. 중심이 틀어져서 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요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굵기 선이 결정되는 거지. 더 많이 각도를 주면은 더 굵어지고 요걸 좁게 두면은 가는선이 굵고 그리고 아주 가늘게 안 되면 1도필로 걸 수 있고 이런 얘기야 지금. 근데 하여튼 면을 칼날을 옆으로 뒀을 때는 2도필 이상을 할 경우다 이거지 항상. 뭐 그런 원칙만 하면 이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고. 근데 이제 실제로 돌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제일 어려운 게 그 1도필에서 깊이를 일정하게 한 번에 나갈 수 있냐는 거지. 그때 아주 굉장히 숨도 멈추고 온 힘을 어느 한쪽 이쪽 선에서 손을 꽉 마찬가지 모필에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붓을 꽉 잡듯이 도필도 꽉 잡아서 숨을 멈추고 나가야 그 깊이가 일정하게 해서 나간다. 안 그러면은 계속 조각하듯이 한 선을 그냥 계속 요거 가지고 조각하듯이 파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냥 이거를 다루면서 모필 다루시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제 양각인 경우는 말이에요. 이 선을 살려놓고 그냥 주로 이래. 양각의 경우는 남면 면이 나오잖아. 나오니까 점점 다를수록 굵어져 선이. 그죠? 앞으로 점점 많이 쓸수록 선이 굵어지고 음각은 쓸수록 가늘어져.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자꾸 쓰게 되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각은 선이 좀 굵게 해. 보통 구성에서 보통 전서에서 쓰듯이 선의 굵기가 굵고 음각은 굵고 양각은 가늘게 가거든. 그래서 사용할수록 이거는 점점 가늘어지고 점점 굵어진다. 그 돌이 쓰면서. 그렇고 이제 음각은 선만 다 구성해 놓으면은 크게 할 일이 없어. 그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양각은 이걸 살려놓고 나머지를 좀 따내야 되지, 그냥 공간을. 따낼 때 지금 손처럼 그어서 따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그때는 찍듯이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끄트머리를 바로 요 면을 가지고 이게 쪼듯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따내 끝으로. 그러니까 칼을 한번 이렇게 했다가 반을 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딱딱 따내듯이 파나가야죠. 그래서 한번 떨어뜨렸네. 그래서 고법도 이렇게 칼 끝으로 요 끝으로 찍어내듯이 도끼로 나무 찍듯이 압력을 줘서 끝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끝으로 따내야 돼. 그래서 그 탁탁 도끼질을 따낸 자리가 낮에 도장을 다 하고 나서 그 겉모양이 새긴 맛이 그냥 이게 뭐 편편하게 싹 뭐 나머지 부분을 콘크리트 바닥처럼 면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따내가지고 이 면이 제대로 표현되도록 할 정도만 따내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조각 그때는 정말 딱딱 조각하듯이 따내는 그때 바로 이렇게 잡고 그때 작은 도도 이 쌍구법으로 돌을 잡았다가 선을 만들다가도 마지막 이 부분 따내는 거는 간단치 않아. 그때는 악도로 잡고 이 따내야 돼. 굉장히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각은 주로 마지막 딸 때는 악도를 쓴다. 그러니까 집도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게 이제 집필법에서 나온 쌍구법 그대로다. 그리고 이제 좀 힘들 때 악도법을 쓴다. 그리고 운동은 팔을 움직이는 거는 뭐 이거는 봉을 앞세우지 않으면 안 파지니까 모필은 봉을 안 앞세도 뭐 그냥 마음대로 내가 가서 먹을 묻힐 수 있어야 되는데 도필은 도저히 칼날을 앞세우지 않으면 파지지 않지. 그러니까 그건 저절로 알게 돼 있어. 그 저절로 각도법을 쓰면은 저절로 칼날을 어떻게 어느 정도 앞세워야 그게 다르잖아. 어느 정도 앞세우고 힘을 줘야 깊이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나온다. 그건 저절로 터득이 돼. 그건 뭐 굳이 어떻게 몇 각도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안 나와도 실제로 해보면 그건 저절로 그건 알게 돼 있다. 그 대신 붓은 바로 이게 뭐 도필은 바로 세워가지고 딱 세워서 칼을 넣어서 앞세워가지고 그걸 뭐 그때도 방향은 똑같이 간다. 똑같이 속도, 같은 속도로, 항상 밀 때도 마찬가지 같은 속도로. 봉을 앞세운 장세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법에 그런 이 각도법에서 모필의 운필법도 또 배우는 거예요. 모필의 운필법도 봉 칼날 모필의 봉을 앞세워 가지고 뭐 이렇게 손이 이렇게 힘을 칼 끝에다 주듯이 각도법에서 칼 끝에 힘이 가듯이 하듯이 모필도 봉 끝에 힘이 가야 된다. 그와 똑같은 원리는 오히려 칼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장은 포자가 면이 중요한데 인면에 어떻게 포자를 할 거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참작이야. 작은 면에 그 조형 포자 결국 장법을 쓰는 거거든. 작은 면에 장법을 쓰는 거거든. 한 글자에 결구를 해서 그 자자끼리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포장할 거냐. 작은 면에 하나 예술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서에서 오는 그 자형을 어떻게 내가 거기다 구사하냐. 그러니까 처음에 창작은 그래. 창작은 물론 임각이나 모각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모필 가지고 필법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임모하고 그 모각이나 임각을 할 때 그 안에 배자를 그거 똑같이 임서듯이 그 작업면에다가 똑같이 모필로 하는 거야. 모필로 필에 그대로 움직이고 칼로 모필이 움직인 필법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것도 1도나 2도 필 가지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필에서 표현된 그 작은 면의 표현은 전서법을 그대로 칼이 재현하는 거야. 각이라는 거는 물론 포장 없이 모필로 쓴 포장 없이 바로 면에다 칼 가져올 수 있어. 그건 상당히 전서나 각에 대해서 능숙한 다음에 그냥 칼 가지고 바로
뭐 배자 포자도 없이 인면에서 바로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뭐 상당한 훈련이 되고 상당한 자신이 있어야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 작품도 해도 그렇잖아. 작품도 작품 들어가면 종이가 딱 정해져 있으면 종이 크기에 내가 어떤 자를 몇 자를 어떻게 포치할 거냐 구상을 머릿속에 하고 그걸 일필휘지로 그 공간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데다 공간 배치를 하잖아. 예? 그와 똑같이 각도 마찬가지다. 그 작은 면에 내가 거의 1도나 2도 필로 그 구상을 바로 할 수도 있다. 그건 상당히 단계에 가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모필로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모필에 표현된 맛을 각도로 재현을 한다. 그게 지금 이게 아주 포인트야. 이 전각의 포인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필보다 훨씬 쉬워. 한마디면 더 쉬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하고 그리고 구성도 전사만 가지고 주로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상당한 단단한 돌에다 칼로기 때문에 그 해자의 변화무쌍한 선해구사 가났다 굵었다는 선해구사를 각도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서나 전이나 예서나 해나 해행이나 초나 이런 거는 결국은 조각도처럼 할 수밖에 없어. 그걸 각으로 칼로 한다고 그러면 모필로 써놓고 그거를 좀 각하는 기분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밖에는 1도필, 2도필 가지고 구사가 그 표현인데 안 나오지. 일단은 해서나 예서 필법은 각도로 구사하기 어려워. 그건 역시 모필로 그려놓고 모필로 써놓고 그거는 제 조각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칼로 그 모필의 해행 초의 맛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전사를 구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선이 일정한 굵기로 단순하게 선이 나가야 되니까 칼로는 그거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전각이다. 대강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각을 다 해놓고 옆에 반각을 해. 반각이나 뭐 측관이라고 그러고 완전 이쪽 낙관을 작품의 마지막에 낙관하듯이 저 측면에다가 내가 이제 언제 무슨 각을 했다, 누가 각을 했다는 걸 이제 낙관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옆에 돌의 옆면에 그것도 내게 하면은 면이 있으면 결국 이렇게 돼 있으면 각이 이게 만일에 이게 바로다 이 말이야. 뭐 여기다가 뭐 아들 자자를 이렇게 넣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자를 넣었다. 그러면 이게 전면이 지금 이어가 전환이야 지금. 앞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찍을 때 이제 이면이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세우니까 도장을 찍을 때 바르게 찍으려면 이게 지금 이렇게 찍잖아. 찍으면 면이 보이는 쪽, 내가 보이는 쪽 여기다가 놨거든요. 여기다가 이면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장을 찍을 때는 낙관을 보면 바로 맞는 거야. 이걸 안 봐도. 그러니까 이쪽이 낙관 자리가 여기 관제가 있는 자리에 그것이 보면서 찍으면은 바로 맞는다. 물론 이제 많은 글을 쓰려면은 이쪽 면서부터 돌아가서 마지막 낙관자 여기서 끝나게 해요. 낙관 마지막 자기가 누가 갔겠다는 끄트머리가 여기 와서 떨어지게 한다. 돌아가서 뺑뺑 돌려다가 낙관을 하려면. 그리고 그거는 주로 많은 게 그 1도필로 한다. 이거는 작으니까. 네? 1도필로 그 이때는 아까처럼 그 편도나 박도나 두 운도 간의 박도 가지고 주로 일어나요. 자기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각을 할 때
또 이제 상당한 중요한 점이 가게는 또 뭐가 있냐면 이 돌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보면 물론 서법에도 있어. 서법에도 중요한 게 아주 고박하다는 말이 있어. 고박하다는 말이 있거든. 이 고박의 맛이 되는 게 서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같은 맛이 난다. 소박한 맛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난 자연석, 설악산에 가서 바위를 보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끼가 끼고 바람이 풍화가 돼가지고 그 정강이 모서리가 날아가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간 돌 같은 우리가 뭐 박물관 다녀서 보잖아요. 옛날 중국 가서 쭉 많은 비석들을 보고 뭐 석조물을 봤지만 그 석조물 중에 풍화가 돼가지고 뭐다 불상망해도 엊그제 새로 만든 불상이 아니라 세월이 천년이 지나 천년 세월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세월이.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면이 많은 세월에 뭔가가 조금씩은 다시 그 맛을 내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박한 맛이라고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술성을 부여해요. 그러니까는 같은 세월에도 천년이 간 거하고 천년이 안 간 거하고는 우수한 작품이라도 달라. 그 여정에 세월이 간 천년의 그 엄청난 가치가 그 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박한 맛을 줍니다. 그래서 훌륭한 품격이 높은 작품은 이 고박한 맛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박한 맛은 다시 하면은 천진한 난만한 맛도 들어가요. 어른네가 장난감 같은 맛도 들어가요. 피카소가 그 어른네 같은 그렸더니 건 고박한 맛이야.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면 있어요. 그런 맛이 있는데 각을 내가 지금 해놓고 지금 마처럼 일도피 일조포를 각을 딱 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칼날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월이 지나간 고박한 맛을 이 속에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적당한 선 중에 지금 일도피 일도피에서 칼날이 쫙 지나갔잖아. 근데 아까처럼 일도피를 가운데 칼날이 쫙 여기만 지나가면 옆에는 돌이 깨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필에서는 중복 일도필로 하면 고박한 맛이 선이 생겨. 근데 이도필로 하면 이게 매끈한 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선을 만든 다음에는 적당한 정도로 칼날을 중간에 몇 번씩 대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편도도 좋고 중봉성도 좋고 칼날이 이렇게 또 몇 번씩 대줘서 그런 고박한 맛을 자연적인 풍화 맛을 이 손종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기술이야. 그러니까 각에서는 누가 잘 새겨놓은 거를 굉장히 안 먹는 사람이 칼을 몇 번 툭툭 대주면은 굉장한 다른 맛이 생기는 거야. 걔는 지랄해. 근데 이제 목필에선 개칠인데 목필에서는 개칠하고 내면은 그게 더 흉측하게 나와. 그거는. 근데 각에서는 그 개칠가 그러면은 굉장히 더 멋지게 나와. 그래서 적당히 가의 면도 이렇게 되면 돼 있으면 이 면이 사포질해 가지고 나온 깨끗하게 딱 일선에 나온 거를 도로 몇 번 가해를 툭툭툭 쳐줘. 근데 그게 일부러 칼날이 내려서 막 조각하듯이 들어가면은 그 자연미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것도 건드는 게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한만 못하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톡톡톡 서너 번 툭툭 때려줬는데 그게 굉장히 고박한 맛을 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각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점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그걸 내기 위해서 도장 각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세월이 가면은 저절로 어디 한 군데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저절로 세월 천년 되면 그냥 깨끗하게 지금부터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달아지기도 하고 어느 쪽은 달아지기도 어디가 한쪽이 떨어져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맛이 굉장히 그 고박한 맛이 그냥 살아있거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경우는 어느 사람은 그 굵은 모래를 바다에 깔아놓고 판판한 바다에 놓고 그걸 한두 번 이렇게 압력을 줘.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모래가 툭툭툭 들어가서 선에 여기 깨진 저절로 깨지는 면이 다 생기게 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건 하나의 틀기로 하나의 방법론이고 그러지 않고도 칼을 툭툭툭 몇 군데 대가지고도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려운 손이고 또 일부러 지금 보면은 이제 모각을 해보면 나와. 모각을 하면 한인 같은 거 보면 오래된 돌을 보면은 그 인각이 중간에 깨져서 나온 게 많거든. 깨져서 한 획 한 획끼리 겹친 부분도 나오고 두 손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서에서도 마찬가지야. 선을 쭉 여러 개를 그었는데 이렇게 그었는데 글정마다 선의 굵기도 다르고 먹의 농도도 다르다. 그래서 선은 나란한 맛이 나는데 선이 퍼지기도 하고 해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좀 퍼져서 들러붙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선이 먹이 일부러 개치려는 게 아니고 일의 일필선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굵고 가는 톤이 생긴다면 한 선이 뭐 자대듯이 쫙 자른 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요게 남는 하얀 여백이 두 선이 여백이 하나 투 공간 배치가 자연스럽게 남았는데 어디는 서로 조금 일부 닿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공간 배치 공간을 보면은 살아남았단 말이야. 공간 배치가 모피레스도 그게 있거든. 이렇게 그건 이제 자연적인 이 필시 속에 나온단 말이야. 일회성 한 번에 그은 선에서도 그 헌 쪽에마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점에서는 일도피를 걷는데 중간에 강도가 있어 툭 튀어나간 자리도 있어. 근데 그게 그냥 이용을 하는 거야. 그걸 그냥 놔두고 자연스럽게 다음 선을 붙었어도 깨졌어도 그냥 살린다. 그런 거를 각을 할 때 그냥 안목 있으면 그냥 살리는 거지. 게다가 그때 깨져서 한 구태가 탁 나갔잖아. 이렇게. 그래도 그거를 선을 글자가 다 살을 수 있으면 글자가 그것 때문에 변형이 되거나 어느 한쪽 알아볼 수가 없으면 안 되지만 살아남았으면 그냥 살리는 거야. 그런 게 굉장한 이제 기술이고 그러니까 저 모각을 하면서 어려운 게 그 부분이야. 모각에서는 한나라 때 일이 되는 게 그냥 지금처럼 깨끗하게 남아있는 돌이 없거든. 그 중에 그 깨져서 털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즉 비석의 탁본을 보면은 마모 부분이 다 있잖아. 각에서는 마모 부분까지 표현해야 모필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선액을 찾아서 그 의를 찾아서 우리가 임모를 하지만 자연적 깨지는 것까지를 우리가 임모할 필요가 없어. 모필에서는. 근데 각에서는 그걸 해야 돼. 모각에서는. 그러니까 그 맛을 그대로 재현을 시켜야 돼. 똑같이.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제. 모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뭐 여기서도 보면 등석여 각이 있다. 그럼 요거를 여기 깨진 부분, 여기 깨졌다 나갔잖아. 여기 잘려서 나갔잖아. 요런 깨진 거, 요거까지 그대로 재현을 다 해야 돼. 이거 모각을 할 때는 요 글자 배치 포백 뭐 배치 포치한 것이 그대로 남는 여백 선의 굵기 이런 거 다 재현해야 돼. 그래서 요 맛을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
근데 여기 정각도를 보면 모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각한 것들이.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모각한다 그러면 옆에 이런 거 지금 자연스럽게 깨져나가. 이게 이제 고박한 맛이거든. 이런 맛. 이런 것까지도 재현을 해야 돼. 그리고 중간에 성기 다 깨져나간 부분도 이런 성도 상당히 모각할 때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모각은 하여튼 가능하면 돌 그대로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재현해서 표현해야 된다. 네가 모각한 게 나오는데 모각이 나오니까 모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그 정각은 그래서 중요한 게 방촌의 예술이다. 방촌이라는 게 작은 일종의 거의 뭐 1촌 내외 뭐의 방촌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안에 호치, 구성 이런 예술성을 가진 것이 이제 방촌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아까처럼 고박한 티를 굉장히 인위적으로 많이 내서 한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에 오창석이에요. 오창석이가 굉장히 아주 그런 점에서 비교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잘못 오창석각을 너무 인위적으로 그런 고박한 맛을 한번 낸 거,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냥 충실하게 1도필, 2도필에서 나오는 각도에서 나오는 그 선해질을 그대로 살려서 순서가 어지 나중에 너무 많은 비교를 거기다가 대서 너무 고박한 맛을 내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각하고 중국 사람과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게 맛이 나. 일본은 사람들은 이렇게 각을 해도 아까처럼 고박한 선의 맛을 굵고 갈고 칼날이 지나간 이런 선의 맛을 표현을 인위적인 게 보여. 아까처럼 인위적이 보이는. 근데 이제 같은 오창석이가 했어도 오창석인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중국 사람의 각은 이렇게 보면 그런 맛을 훨씬 적게 자연적인 풍화가 만드는 것 같은 이건 일본 사람이거든. 또 일본 사람 같은 그런 맛을 냈고 중국 사람들은 그런 오창석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백석이라고 여기도 오창석각인데 이거 보면은 이 가의 손 같은 거 펴는 거다. 이 오창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교를 고박한 맛을 그냥 그대로 옛날 한화당에서 나온 표현이든지 뭐 이런 걸 그대로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초기에는 이런 각을 너무 흉내를 줬다. 그러니까는 초기는 오히려 한나라 예나 뭐 이렇게 오양지나 동석여나 이렇게 충실히 모필에서 저눈필에서 나오는 필액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충실히 선해질의 문제를 먼저 씨름을 해야 된다. 이런 각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이런 건 뭐 복리 같은 건데 복리는 이것도 특별한 아주 특히 또 하나의 장르야. 거의 각에서는 한인이 따로 한 파트가 있으면 이 복리가 또 한 파트가 있어. 근데 복리라는 거는 옛날 중국에서 서로 문서 전달을 할 때 봉이라는 거야. 봉이. 그러니까는 진흙을 이렇게 끈을 묶어 가지고
끈 묶은 사이에 지금처럼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 그건 못 뜯어버려요. 봉인이라고 그러지 그걸.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치 봉인이야. 일종의. 그 문서를 끈으로 묶고 끈 묶은 자리에다가 진흙을 한 뭉탱이 놓고 그리고 도장을 거기다 찍어 놓는 거야. 근데 그게 오랜 세월이 가가지고 도장 찍은 자리에 가의 이 흙이 그냥 남아서 그 선이 훨씬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훨씬 이런 흙에서 나오는 그 봉리가 굳어서 흙이 굳어가지고 그 나온 물론 이거는 옛날 각이지 도장인데 도장이 다시 진흙하고 엉켜서 새로운 맛의 그런 부분을 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봉리는 또 하나의 따로 한 장르가 있고. 근데 그 자료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제 그 쇠인 그 옛날 동이나 황금까지 있어요. 황제가 쓰던 그 옥새나 쇠인들 이 종류가 또 좀 달라. 그거는 아주 글씨들이 아주 단아하고 황제가 쓰던 고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또 그대로 또 한번 모각을 해보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주로 이제 동인이나 이런 거 동인, 쇠인들 종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쇠나 이런 것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조금씩 마모져 있거든. 그런 맛이 그냥 고박한 티가 나 있지. 선이 그냥 양쪽 칼날이 짝짝짝짝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놨겠지. 맨 처음에 세월이 가면서 그런 게 무뎌지는 선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 후도 이렇게 칼날이 덜 된 후도로 하면은 그런 맛이 저절로 나는 거야. 손질해서 맛이. 그 고박한 맛이 손에서 나는 거야. 되게 오늘은 자꾸 내가 저 정각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만 좀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다음에는 이제 한번 노각을 하고 이러는 걸 한번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칼을 한번 돌에다 대보고 하는 것을 해서 그게 훈련이 많이 돼야지. 박수 칠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조금 보면 그래. 조금 개념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같은 오창석이 각을 일본 사람 대가들이 각을 뭐가 그런 거야. 그대로 표현을 해본데 전부 다르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모각을 해도 너무 흉내낼 필요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필의라고 할까? 전체적인 각의 어떤 맛만 흐름만 같아야 되고 아까처럼 내가 했다고 해서 꼭 조각하듯이 모든 걸 흉내낼 필요는 없다. 기본만 훈련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런 거야.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원의 그 조직임의 원래 임인데 이건 누가 모각하면 누가 모각한 거야. 예? 이것도 지금 한나라의 한임인데 원인은 요건데 누가 하고 거의 상당한 그냥 그 PD를 그대로 살렸잖아요. 이것도 지금 모각을 해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거 인해 공부를 합니다. 필법도 똑같이 지금 임서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은 나도 사실 안 해봤는데 모각은 안 해보고 뭐 주로 보고 인각은 했을 때 모각은 안 해봤는데 모각은 지금 여기처럼 보면 양피지나 뭐 이런 비치는 종이에다가 먼저 그대로 그려. 아마 그게 내가 해볼 거야. 화선지에 해도 될 거야. 화선지에다가 일단 요 면을 그대로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모본이 나오니까 요거 대로 안 되면 뭐 이거 대고 그대로 본을 뜨는 거지. 비춰놓고 본을 뜨는데 내가 앞으로 돌에다 새길 면 있잖아. 새길 면의 크기대로 종이를 한번 이렇게 막골 잡지 꽉 누르면 잡히니까. 그리고 고면을 다 까맣게 칠해. 양각이고. 그러고 거기다가 까맣게 칠한 다음에 주소로 그대로 모필로
그 원형대로 그려. 응? 그려서 그거를 그 돌에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고 약간 물을 묻혀서 두드려 여기서. 그러면 그 본이 요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돌에. 본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뒤집어서서 가게 돼 되잖아. 지금 문제는 이 면에 이거를 뭐가 그러려면 이걸 보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여기다 배설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종이 요걸 뭐가 그런다 그러면은 만약 한인에 이걸 뭐가 그런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가 이거 돼 있는 거를 여기다가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걸 뒤집어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못 하려면은 이거 자체를 뒤집어 봐야 되거든. 뒤집어 보고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 배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제 배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처럼 양피지나에서 이런 비친 종에다가 이걸 그대로 내가 모필로 그려가지고 뒤집어서 여기다가 붙인다. 뒤집어서 붙여가지고 물론 양피지나 이렇게 비치는 종이는 뒤집어서 넣고 여기다가 물칠하면은 이쪽에서도 드러나서 보일 거야. 보이는데 여기 설명은 내가 보니까 그걸 띄워내면 이게 본이 찍힌다고 돼 있어. 그렇게 해서 뭐가 그런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뒤집어서 찍히잖아. 뒤집어 찍힌 걸 거울에 비춰보면은 이거 비교해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봐서 상당히 같은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임모를 한다, 임각을 한다 할 거면 요걸 보고 여기다가 아까처럼 양각인 경우는 빨간 주치를 한 다음에 먹으로 이대로 내가 쓴다고 그 모필로 쓴다는 거거든. 써놓고 뒤집어 쓰는 거지. 뒤집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맨 처음에 원고를 만드는 거야.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다가 먼저 원고를 만들어. 원고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보고 이거를 이럴 경우는 네모를 딱 쳐가지고 종에다가 이 감각열구를 쓴 다음에 여기서 도속자가 요쪽 면에서 나왔으니까 거꾸로 할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겠구나. 그지? 종에다 요걸 뒤집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린다는 거야. 그대로 못 필요 그리거든. 그렇게 해서 놓고 그 종이를 거울에 비춰보는 거야. 비춰보고 다시 확인을 해. 거기 때는 좀 덧칠도 하고 외칠도 해가지고 이거와 가능한 대로 다시 원본 넣고 또 다시 손질했다 거울에 비춰보고 이거 또 같이인지. 그 거꾸로 원고를 만든 다음에 그 거꾸로 된 원고를 보고 여기다가 다시 옮기는 거야. 임각을 할 경우 이걸 임각할 경우 먼저 종이에다가 그 원고를 만들어서 그 원고가 이걸 뒤집어서 했을 경우에 원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원고를 만들어 놓고 원고를 보고 다시 여기다가 뒤집어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바르게 뒤집힌 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반자가 잘 안 나옵니다. 반작이.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쉽게 한다고 반자 자전이 있어. 반자 자전. 전설을 뒤집어서 나오는 반자 자전이 나와. 그러니까 정 가갈 때 어려우면은 그 뒤집어서는 반자 자전을 보고 그자 내가 쓰는 거를 골라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입 먹을 경우는 그런 원고를 충분히 종이에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거울 비춰가면서 보면서 자꾸 요 원본하고 뭐 다른가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그 원고를 놓고 여기다 다시 내가 포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각을 두 번 하는 건 비효율적인가요? 네? 여기다 그대로 해놓고 찍으면 거꾸로 나오잖아요. 네, 거꾸로. 그걸 보고 다시 각을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모각인 경우는 그거를 이 원각을 그대로 비친 종이에 놓고 그대로 그리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그리고 여기다 뒤집어 놓으면 까꾸 같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법도 있어. 완전히 얇은 종에다가
붙인 종에다 이걸 그대로 그려서 뒤집어서 여기다가 완전히 붙여버려요. 그래서 붙여서 위에 그 윤곽이 드러나게 보이게 해놓고 그대로 종이채 놓고 각을 해요. 대개 예전에 그 석비도 마찬가지. 석비도 쓴 글씨를 붙여놓고 거든. 붙여서 완전히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에 윤곽을 먼저 그려. 그려놓고 종이다 떼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먼저 해놓고 그 윤곽 거기 힘들지만 이거는 작은 글씨가 윤곽이고요. 가의 윤곽을 그려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바로 종이를 완전히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그것대로 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이 위에서 각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종이 붙여서 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종이가 찢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사니까 아까처럼 여기다가 뒤집어서 돌에 인쇄가 되도록 지켜두도록 한다. 그것이 나도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봤어 나는. 여기에 양피지가 가지고 뭐 그거를 양각인 경우는 그 종이에 붉은 주치를 얹고 먹으로 모본을 만든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물칠해서 뜯은 다음에 띄면은 그대로 거꾸로 가서 베기는 거 드러나는 거지. 그래 가지고 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모는 이거와 가능하도록 여기에 인면의 구성을 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이거 보면서 이거 원본을 보면서 각을 또 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각이나 모각인 경우 그